모바일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처럼 편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출시 전부터 국내 반응이 뜨거웠고 세계 각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허 명세서를 제출하여 출원을 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사이에 미국 기업인 비사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출원한 것이다. 그러자 미국 특허청은 두 기업 중 누가 먼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를 가려야 한다며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다. A사는 개발에 착수하기 훨씬 전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문서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기에 증명이 쉽지 않았다. 심판 절차가 길어졌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결국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모바일 기술은 계속 발전했고 A사의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출시되고 말았다. 결국 A사는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하는 눈물 날 만큼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노지준입니다. A사의 상황 정말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미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적용하고 있는 선발명주의라는 원칙 때문인데요. 선발명주의란 쉽게 말해 어떠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때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었죠. 반면 다른 국가는 먼저 발명을 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선발명주의가 정당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는 게 이상적이긴 하죠. 하지만 이 두 제도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자가 최대한 빨리 출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술이 세상에 보다 빠르게 알려집니다. 특허 제도의 존재 이유인 공개에 의한 기술 진보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죠. 또한 선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므로 동일 발명에 대한 경합이 발생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발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또한 특허를 출원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발명주의는 진정한 선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늦게 출원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발에 몰두해 발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 법적 분쟁을 인터피어런스 프로시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햇병아리 변호사인 H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953년 로스쿨을 갓 나와 변호사가 된 H. 이번 사건은 뭐지? 인터피어런스 프로시딩? 4명의 출원인 중 누가 가장 먼저 발명을 한 사람인지를 가리는 사건이구나. 그때는 몰랐다. 그 사건이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본 심판원은 드디어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 신제품 플라스틱 소재는 비사가 가장 먼저 개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사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어서 맡았던 사건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끝났어. 어떠십니까? 변호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맡았던 사건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마무리된 변호사의 웃지 못할 이야기. 이 사건은 폴리프로필렌 인터피어런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선발명주의의 단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인터피어런스 프로시딩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신기술이 그 효과를 발휘할 타이밍을 놓쳐 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발명자가 신기술을 제때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요.
또한 선발명주의 하에서는 이미 특허받은 기술도 언제든지 선발명자를 가리는 다툼에 의해 특허권자가 바뀔 수 있어 특허권이 불안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미국에게 선출원주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수십 년 동안 고심하던 미국은 결국 2011년 9월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을 결정했고 2013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달라진 미국 특허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전 미국 특허 제도에서는 내가 먼저 발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과 발명가들이 출원을 서두르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이 어느 정도 구성되면 출원일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발명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출원서가 부실해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임시 출원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고 추후 보완을 통해 충실한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발명가들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보다 더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게 우리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단, 여전히 내가 발명자라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고 우리나라 해외 특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선출원주의로의 큰 전환을 맞이한 미국 특허법 개정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미국 출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변화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해 적절한 대처를 신속하게 취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